왕은 궐 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궁궐 밖으로 행차를 나가야 했던 중요한 임무가 있었지요. 경복궁 동쪽에 자리한 종묘.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곳으로 왕은 1년에 5차례 이곳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중해 종묘대제라 불렀지요. 우리가 드라마, 특히 사극을 보다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종묘사직을 보존하옵소서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그만큼 조선 왕조에 있어서 이 종묘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경복궁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종묘를 세웠을 만큼 그 왕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하여 왕조차 예를 갖추었던 곳. 종묘의 입구에서부터 정전을 향해서 이렇게 길이 쭉 나 있는데요. 이거는 신도라 부르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보통 왕궁에서는 왕이 이 길을 걷지만 종묘에서만은 그 선대 왕들의 그 홀령이 걷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도 이 신도로는 걷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19칸 신실에 봉안된 49 신위. 전란이 일어날 시에도 이곳의 신주단지는 가장 먼저 봉해져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한다라는 옛말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런 구조물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면이 이렇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종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외에 건물 구조에서부터 엄숙함 그리고 이 장대함이 그냥 절로 느껴집니다. 위엄과 기품이 느껴지는 건축물. 그런데 자세히 보면 특별한 건축의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육중한 문 안쪽에 위패를 봉안해 두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두지만 제를 올릴 때에는 이제 문을 열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문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별도의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일부러 문을 이렇게 뒤틀리게 배치함으로써 위아래에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고 공기가 자연히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나 곰팡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충과 효를 중시했던 유교의 나라 조선. 왕은 이곳에서 직접 조상들께 효를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살폈던 왕들은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지요. 문득 그 공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창덕궁의 수많은 전각들을 지나 만나게 되는 드넓은 후원. 산과 계곡을 그대로 감싸는 듯한 후원은 왕들이 사랑하던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때로는 새로운 지식을 쌓기도 했던 곳. 백성과 자신을 물과 물고기에 비유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천하제일의 비경을 뽐내는 부용지. 아마도 왕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곤충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식생이라든가 정경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지형과 이렇게 순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모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리서 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옥류천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조를 읊었지요. 숙종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오원절구 시를 남겼습니다. 폭포는 300척인데 멀리 구천에서 내리네. 보고 있으면 흰 무지개 일고 골짜기마다 우레소리 가득하네. 그동안 궁궐을 걷다 보면 건물 위주로 혹은 그 건물에 서려 있는 혹은 왕에 서려 있는 역사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고 배운다면 이렇게 후원을 걸으니까 그들과 이 자연과의 교감 같은 것들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휴식은 곧 내일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에 피할 수 없었던 운명.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조선의 왕은 자랑스러운 오늘을 잊게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니라 왔다! 왔어.